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 혹 보실 분들 유튜브에 MBN 골드 박근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 볼 수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린 어제 찍었던 영상이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좀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거래소 차트인데 나빠 보이지 않죠. 코스닥 차트 역시 나빠 보이지 않는데 최근에 가장 강조를 드리고 몇 번씩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 대비해서 안에 종목분들이 너무 흐름이 괴력이 좀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장 막판에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 기준에서 1300개가 장중에 넘었었죠. 하락 종목 수가 막판에 1111개로 끝났는데, 일단 900개만 넘어도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하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 2차전지 관련주들 소재 장비 셀 이런 기업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상승도 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른 것들을 주목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갖고 계시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흐름을 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주제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지금 거의 최저점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코스닥에서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선두권에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종목 수를, 가장 많은 종목 수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장비주들이죠. 장비 소재주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종목 수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공부로 인해서 그 종목군들의 향후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IT 쪽입니다. 우리가 바이오를 공부를 한다, 사실 말이 안 되죠. 2차전지 물론 공부가 가능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섣불리 지금은 섣불리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구간이죠. 이제 보통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보면 이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하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보통 실적 기반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의 특징은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죠. 실적 기반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 이제 투자에 의해서 이제 장비주들은 삼성 반도체라고 한다면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하이닉스의 투자에 의해서 얘네들은 이제 발주를 하는 거고, 수주는 장비주들이 발주를 하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애들은 LG 디플, 삼성 디플은 비상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어떤 주가 상승과 실적을 보여주죠. 그러면은 잠깐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킨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부터 땡땡땡 기업이 삼성 디플로부터 수주를 합니다. 수주를 하는데, 이 기업이 수주를 한 것은 다른 장비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전자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언제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또 미루기도 하고 딜레이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지치고,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도 많은 투자를 언제 하느냐가 시장의 관심 초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주를 했죠. 이건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투자 규모를 보면, 자, 이렇게 두 개 똑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가장 많이 하니까 2016년도, 2017년도예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다음에 좀 뭐 다른 걸로 보면 2016년, 17년 캐펙스 투자 보면 캐펙스가 뭐 투자라는 거죠. 투자 추이를 보면 2016년, 2017년이 가장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것과 버금가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 기업이 이것을 수주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2016년, 17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를 두 개 다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SFA, 뭐 이런 기업도 한번 잠깐 볼까요? 언제 주가가 가장 높았는지. 2017년이죠. 2016년서부터 2017년도까지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 AP 시스템도 한번 잠깐 볼까요? APS로 보는 게 낫겠죠. 분리되기 전에. APS, 이제 AP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2016년도, 2017년도가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어요. 굉장히 타이트했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만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안 하면 뭐 숟가락을 빠는 기업이 있죠. 뭐 영호 DSP 같은 경우, 영호 DSP 같은 경우도 2016년도, 2017년도가 주가는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지연시키고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완전 초바닥이죠. 뭐 그 다음에 뭐 팔방미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HB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6년도, 2017년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뭐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주를 많이 한다는 거란 말이죠. 발주를 많이 해야지 이런 장비 기업들이 수주를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죠. 삼성 디플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 발주를 많이 하죠. 발주를 많이 해야지 장비주들이 수주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요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 디플이 과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냐? 자, 우리는 그건 이제 뭐 뉴스 같은 걸로 뭐 확인할 수가 있죠. BOE가 놓친 뭐 아이폰 15 OLED 물량 삼성 디스플레이로 모두 다 갖고 온다. 밑에 보시면은 뭐 HIAA의 구현에 L을 먹으면서, 이건 HIAA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지금 최신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어떤 그 디스플레이가 까만색으로 있으면서 여기 동그랗게 그 카메라가 달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카메라가. 지금은 요 막이 없죠. 전부 다 디스플레이에다가 요 구멍만 뚫려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핸드폰 아마 최신 거 확인해 보시면은 전부 다 디스플레이인데, 전부 다 디스플레이인데 맨 위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을 거예요. 카메라 구멍이. 그게 이제 요 HIAA, Hole in Active Area 요 부분인데, 요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뭐 캠트로닉스죠.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캠트로닉스가 저것을 구현하는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갤럭시 갤럭시 10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캠트로닉스가 많은 좀 어떤 그 호황을 좀 받았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많이 하고 발주를 많이 해야지 장비주들은 수주를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주가가 올라간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영상 오늘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면 제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OLED 투자 규모 4.1조 원 산정했다. 이거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 도대체 언제 투자를 하는 거냐? 뭐 공장을 새로 지으면은 거기에 장비주들한테 발주를 해서 수주를 해서 이제 그 수익이 나고 주가가 올라갈 텐데, 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땡땡땡 기업이 이런 수주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삼성형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담비 같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의 신규 공장을 지어도 되지만,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는, OLED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삼성 디플 공장에는 지금 LCD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CD 장비주들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LCD 장비를 빼고 OLED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주한 기업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같이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IMC라는 기업을 보면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제 뭐 누구나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런 거 잘 놓치죠. 네. 자, YMC라는 종목이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YMC라는 종목이 440억 원어치 그 수주를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따냅니다. 자, 어떤 수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해체와 관련된 수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퀄 무슨 말이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발주를 했고요. 수주는 YMC가 했죠.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해체와 관련된 440억 원짜리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있던 LCD 장비를 다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응? 다 철거해서 밖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라인이 이제 깔리게 되면서 그 OLED 장비주들이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막 빼내기 시작하는 초기 이제 수주를 이제 지난달에 수주를 했으니까 이제 막 빼내겠죠. 그럼 텅텅 비워놓고 발주를 하는 게 아니죠. 벌써부터 이제 발주가 들어갑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 굉장히 많은 수주가 좀 쏟아질 거예요. 수주 금액은 보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버금가는 이 연평균 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플이 아닙니다. 삼성 디플향 OLED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초바닥에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물론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서부터 저점 찍고 V자 반등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지금 너무 메리트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요 뉴스 절대 이게 간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해체와 관련된 뉴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그럼 이제서부터 삼성향 OLED 장비 소재주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삼성향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전공정, 후공정, 후공정으로 좀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유명한 종목군들이죠. 실질적으로는 AP 시스템, 비아트론, 테라, 테라세미콘 이름 바뀌었죠. 네. STI, FNS테크는 전공정, 후공정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ICD, 야스는 사실 LG 쪽이니까 이렇게 있고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HB테크 이런 종목군들, 전공정에는 무슨 종목이 있고 이제 멈춰놓은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후공정 쪽에는 역시 SF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토키와 관련돼서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캐논, 토키 이런 것들. 세메스는 당연한 거고, 세메스는 일단 비상장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약간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하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체인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냥 글을 읽으셔도 돼요. 리포트들도 많이 나와 있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밸류체인 요걸 공부를 하셔갖고
지금 이 YMC가 이 수주를 한 삼성 디스플레이 LCD 장비 해체,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00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모자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테마주도 오늘 뭐 올랐다, 무슨 뭐 하나기술이 리튬 황산 리튬 기술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올랐다, 테마주들보다 다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이렇게 큰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고점은 대부분 2017년이다. 2017년은 삼성 디플의 투자가 집중됐던 시기다. 이제 LCD 장비를 철거한다. 그 자리를 OLED 장비가 채운다. 이건 이제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장비주들한테 정말 단비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이 길진 않을 겁니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괜히 막 뭐 차트 열어놓고 뭐 5일선, 20일선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장비주 물려 계신 분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비주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장비주들의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을 딱 찍어드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공개 추천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간 덜 익은 것 같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LCD 장비 빼고 OLED 장비주들 발조 시작되면 이제 빵빵 터질 거예요. 이제 뭐 삼성 디플로서부터 얼마 수주했다, 뭐 몇백억을 수주를 했다, 몇십억을 수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YMC 이런 뉴스들을 보고서 뉴스가 나왔는데 YMC가 이것도 가지도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1차원적인 거죠. 요 뉴스를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해체라는 건 이거는 LCD를 OLED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100%예요. 99%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LG 디플향이 아닌 삼성 디플향 OLED 장비주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바닥권에서 잡아서 좀 끌고 가서 굉장히 큰 수익 좀 내야 되겠다. 투자만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이유는 뭔가요? 거의 발주가 없었었죠. 그것 때문에 장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IMC 수주한 LCD 장비 철거, OLED 장비주들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오늘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장 대비해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수 관련주들만 올려갖고 시장만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박탈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아직 발굴 안 된 2차전지, 발굴이 좀 덜 된 2차전지 관련주들도 덜 올라간 것도 많긴 하지만 대장주가 꺾이면은 싸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가려고 흉내 냈다가 다시 떨어지죠. 대장주가 떨어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 나가기가,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손 나가기가 좀 약간 뭐 힘든 구간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약간 소외받고 있는 다른 실적 좋은 기업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재료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가입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밴드, 네이버 밴드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셔갖고 무료니까 아침에 전달해드리는, 오늘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읽을 만한 리포트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리포트 전달하는 거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 영상도 거기다 이제 다 차곡차곡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실 때는 MBN 골드 박근호, 그 다음에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을 선별해서 발굴해서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도 들어가거든요. 오늘도 종가 매매, 종가 베팅 매매를 들어갔어요. 내일 굉장히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 시장은 뭐 올라온 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올라온 것 같은 흉내만 내줬죠. 네, 힘든 시기 보내신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참으시면 분명히 좋은 일 생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는데 CPI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물론 CPI가 그 금리를 올리고 덜 올리고 많이 올리고의 기준점을 지금 잡고 있지만 그냥 0.5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은 생각을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CPI가 뭐 좀 뭐 낮게 나와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그게 시장을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좋은 뉴스들, 하나둘씩 터져 나오는 좋은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계속적으로 어떤 좋은 뉴스라든가 재료라든가 시장에서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 발굴해서 영상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박근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